안녕하십니까. 오토엔코더를 활용한 네트워크 이상 트래픽 감지에 대해서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는 권영진, 조한준 총 2인으로 역할은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이전 웹사이트를 제작하며 개인 서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접속자들의 추적과 상태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 접속자와 비정상 접속자를 구분하는 것이고, 이때 단순히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델을 이용하는 것보다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탐지해내는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학습 측면에 있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모델을 구축하여 정상 트래픽과 비정상 트래픽에 대한 에러 값을 확률에 따라 정의하여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하는 인계값을 설정하고, 해당 인계값에 따라 사용자를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정적으로 서버 내에 여러 네트워크 트래픽들을 감시하여 정상적인 사용자와 비정상적인 사용자를 구분하고 비정상적인 사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셋은 이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엔코더의 개념은 단순 재구성 모델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압축하고 이후 다시 복원하여서 복원 데이터 X샵을 만드는 신경망 모델입니다. 이는 아래 두 함수, 엔코더 함수와 디코더 함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토엔코더는 입력에서 여러 특징들을 추출해 레이턴트 베리어블스로 축절하는 엔코딩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레이턴트 밸류스에는 정확히 어떤 특징이 저장되었지를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투영하여 표현할 수 있고, 입력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들,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저차원 공간에 남게 되고 추후 이 데이터를 통해 다시 원래 공간으로 복원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토엔코더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정답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며 입력값 자체를 목표로 손실함수에서 입력값과 복원값을 비교하기 지도학습이 아닌 비지도학습으로 분류됩니다. 오토엔코더의 목표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파라미터들을 조정하여서 입력값과 복원값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손실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이 끝난 오토엔코더 모델은 사용될 때의 입력으로 X를 받는 것이 아닌 Z를 받고 X와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X샵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오토엔코더의 학습 방식은 우선 인코더에 입력 X를 넣고 이후 Z를 계산합니다. 이후 받은 Z를 디코더에 다시 넣고 Z샵으로 계산을 반환합니다. 이후 입력값과 출력값을 서로 비교하여 손실함수를 계산합니다. 이 다음 역전파와 확률적 경사감법을 통해 인코더와 디코더 내부 신경망에 있는 여러 파라미터들을 손실함수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오토엔코더의 종류는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스파스 오토엔코더,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등이 있고, 저희는 이 중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오토엔코더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엔코딩 과정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고정된 스칼라 값들로 찾으나,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는 이와 달리 확률 분포를 사용해서 레이턴트 벡터들의 값들을 뮤와 시그마로 이루어진 확률 분포 값으로 생성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는 기존과 달리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더욱더 연속적이고 매끄럽게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랜덤한 Z에서 더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새로운 데이터 샘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트레이닝 과정은 likelihood px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훈련시킵니다. 이 식을 풀기 위해 고민해야 될 부분은 크게 pz를 어떻게 정의낼 것인지, z가 주어질 때 생성해내는 x의 확률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적분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pz를 정의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유닉 가우시안을 씁니다. 이를 통해 뮤는 0벡터로 시그마는 대각행렬로 나타내고, 이것으로 하는 이유는 계산을 단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pxz의 확률 분포는 영속적인 x에 대해서는 가우시안을, 이산적인 경우에는 베르누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분 자체에 대해 계산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pxz는 연속적인 공간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z에 대해서 항상 0에 수렴하는 값을 지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px를 계산함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z에 대해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x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z들에 대해서만 추려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pzx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pzx를 베이징으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은데, 이때 우리가 pxz와 pz는 알지만 px는 아직 모르는 값입니다. 그렇게 이 값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방법은 Variational Inference를 통해 만든 근사치 QZX를 이용하여서 Z를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적분에 대해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끝이 아닙니다.
베리에이션을 오토엔코더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px의 값을 가능한 최대화해주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px를 최대화하고자 식으로 정리하면 엘보 함수와 KR 디버전시로 이루어진 값이 도출됩니다. 여기서 엘보 함수는 계산할 수 있지만 KR 디버전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zx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보 함수와 KL 디버전시 중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진다는 특징과 KL 디버전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px의 최대값을 엘보 함수를 최대화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는 엘보 함수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트레이닝되고 직접 계산 불가능한 px를 근사적으로 최대화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트레이닝된 신경망 내부의 파라미터들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내부 구조를 확률적 구조로 확장시키고 단순 재구성 모델이었던 기존과는 달리 잠재 공간을 더욱 정교화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게 됩니다. 이후는 모델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한준 발표자께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NSL KDD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인코더에서는 인풋 차원을 32차원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간중간에 행렬 곱이나 활성 함수를 추가를 해서 선형성과 비선형성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코더에서 압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규 분포의 파라미터인 뮤, 평균과 분산을 추정합니다. 추정된 분산을 바탕으로 디코더 인풋을 만들기 위해서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추가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의 샘플링은 스토캐스틱하기 때문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합으로 표현함으로써 역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Z값을 디코더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코더는 데이터를 복원하고 이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한 확률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출력합니다. 트레이닝 과정은 다른 일반 딥러닝 모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순전파를 시행해서 먼저 로스를 구하고 역전파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모델을 실행해서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로스를 시각화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어, 이제 삭스팜에 따라서 로스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제 정상 데이터랑 공격 데이터의 로스를 분류한 그 그래프입니다. 이 파란색 y-true는 0인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이며 빨간 그 y-true가 1인 주황색 데이터가 이제 공격 데이터입니다. 이제 정상 데이터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에러가 굉장히 낮은 쪽으로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데이터는 로스가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이는 매우 성공적으로 학습했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격 데이터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은 에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공격 데이터라고 잘 분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은 공격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로스가 굉장히 낮게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학습 데이터 자체가 적은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 데이터 자체에 이제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정상 트래픽과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 정상, 예측 공격, 그 다음에 실제 정상, 실제 공격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 정상으로 분류를 한 것, 그 다음에 공격일 때 공격으로 분류를 한 비율을 나타내는 게 컨퓨전 매트릭스인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정상이 아님에도 정상이라고 분류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보시면은 0.5296 정도로 절반 정도만 맞췄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임기값인데 지금 임기값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공격 데이터로 분류가 잘 됐음에도 임기값보다 왼쪽이라서 정상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값을 한 0.02 정도로 낮춰서 공격 데이터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값을 0.02 정도로 해보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로스는 아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시홀드를 조금 낮췄기 때문에 정확도를 확인해보면 0.83 정도로 매우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계값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를 비정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정확한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이 좀 오래된 데이터셋이라서 실제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트래픽에서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웹사이트 트래픽 로그를 가져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로그인데 정상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게 정상 데이터이고요. 비정상 SQL 인젝션 공격을 기반으로 한 비정상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게 비정상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셋의 형식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수동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환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런 트래픽 같은 것만 지금 변환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정했습니다. 이 노멀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다음 것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여기 있는 요 경로를 바꿔서 테스트 경로만 바꿔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어택 데이터고 이렇게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도 이렇게 제대로 들어갔고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판별이 제대로 안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데이터를 넣었는데 얘는 어택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 데이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노멀 데이터도 수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노멀 데이터도 수행을 했고요. 확인해 보면은 로스는 똑같이 나오고 얘도 이제 노멀 데이터는 이제 좀 로스가 아까보다는 높은 형태로 분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정상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잘못 분량 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데이터 양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의미값이 좀 작아서 정확도도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본다면은 이게 완전 정확히 변환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NGX 자체가 모든 네트워크 패킷 트래픽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로그를 다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SQL 인젝션 공격 자체가 막 트래픽을 엄청나게 높이고 그런 공격은 아니다 보니까 오토인코더의 특성상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시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